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현재 이제 장 마감 25분 정도 남아 있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2.18% 정도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고, 코스피 역시 2.12% 하락 중에 있어요. 아침부터 뭐 갭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자리 뭐 하는 자리? 단기 상단을 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단을 때렸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거냐? 아니면 못 치고 나면 뭐 하는 자리?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만들어낸다 했는데 아침부터 갭이 떨어지더니 오후장 되면 될수록 뭐다? 낙폭이 점점 더 과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죠? 월봉에서 도안이면 모의 자리다고 말씀드렸죠. 800포인트. 이 자리 지지 못하면 요 7월 달에 양봉을 못해도 3분의 2 정도는 메꿔야 되는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흐름을 현재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혹은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 목요일 맞나요?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돈을 빼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까지는 돈을 출금을 해야만이 명절 때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죠? 9월 9일이네요. 금요일부터 오면 그쵸. 화요일까지 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확실히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유별나게 하락폭이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죠? 유별나게 우리만 크게 빠진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은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뭐 코스피 양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양매도 나오고 있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지들이 좀 이럴 때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같이 쳐 팔고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 쓸모 자국도 없는 놈들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전혀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있으나 마나하는 애들 위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요 추세를 뭐 했다? 넘어서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올라갈 폭이 좁으니까 맞고 이제 밀리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785포인트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못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자리 지지 못하면 770포인트 정도까지도 확인하러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이 코스피는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을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 지금 이 상단에서 현재는 버티고 있는 그림인데 요 자리 2415포인트 2415, 2420포인트 이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한다? 요 갭자리 요 박스권 하단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400포인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뭐 거진다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 종목이 기껏해야 300 종목도 안 되고 있다. 하락 종목은 2000 종목이 넘는다. 결국엔 웬만한 종목들 다 빠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고버스는 결국 올라탔고요. 그죠? 요 안에서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 확인할 거냐 말 거냐 였는데 그냥 갭으로 날려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3,100원을 유지하냐예요. 그럼 이제 3,2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인 현재 고점을 뭐 했다? 확인한 자리다. 현재 이 자리 중간값은 3,150원이다. 이 자리 뚫어내면 어디 3,200원 부분까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월봉상에 위로 올라갈 자리 분명히 남아있다. 아직은 남아있어요. 못해도 3,500원에서 3,600원대까지도 한 번 정도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역할이겠죠. 그죠? 그럼 지수는 또 무너져야 된다는 거고, 지수는 결국 7월 달에 양봉의 3분의 2 정도는 메꿔야 된다 라는 관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2300 한 70포인트 혹은 75포인트까지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고, 코스닥은 775포인트에서 76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이해되시죠? 그럼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예요. 이번 달도 말도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끝나면 뭐다?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간다라는 거고.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밀었다가 윗꼬리 당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 뭐 한 번 더 본다.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를. 그렇지 않으려면 이번 달 뭐 해야 돼? 그냥 양봉으로 쏟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쏟아내야 다음 달 한 번 더 가요. 그렇지 못하면 잘해야 횡보, 아니면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시장이 빠지면서 최근에 그나마 올라왔던 곡물주들은 다 쳐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결국에는 요 구름대를 뭐 하겠다? 뚫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시장에 돈도 없고, 실제적으로 지수가 빠질 때 움직였다가 지수가 쳐오르면 빠지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 빠지고, 결국엔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은 그닥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결국엔 돈이 들어가야만이 지수는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 돈이 그만큼 안 돈다라는 거면, 역행할 때 분명히 올랐던 종목인데도 주가가 빠질 때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결국에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으니까 지수가 빠질 때 올랐는데, 주가가 올라와서 기존의 단기 고점 부분까지 더 이상 돈을 안 쓰면 올라가기 힘든 자리까지 올려놓으니까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 관점이고요. 오랜만에 광님, 쌍방울이 좀 올라왔죠? 광님은 뭐 상한가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 자리 같고요. 상을 갖다가 상을 살짝 풀었네요. 그럼 또 거래가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거. 거래가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건 이제는 뭐 여기 1,7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길게 보더라도 1,650원이라는 거죠. 결국 많이 빠졌고 바닥 대비해서 횡보하다가 강하게 상승치는 자리예요. 무슨 소리냐? 기존에 빠져놓고 어디? 요 밑에서부터 여기 관점 2,000원 밑에서부터 밀었던 물량을 횡보시키면서 물량 모았던 걸 오늘 모아는 자리, 털어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털어내는 자리다. 결국엔 이슈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털어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한가를 간다면 2,000원 부근까지 한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종가가 깨고 내려앉는다. 그럼 뭐다? 털고 나간 거니까 크게 관심 갖지 마라. 1,700원 이탈하면 이랬든 저랬든 1,6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1,650원에서 1,700원 부근까지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쌍방울은 광림이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구름대 하단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구름대 하단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되고, 양공 만들어 놓은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놨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쌍방울은 기존의 이 고점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고요. 결국에는 쌍방울은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재명 씨하고 뭐 뒷돈 어쩌고 저쩌고 말도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엔 이 쌍방울은 그런 광림을 이용해서 확실히 털고 나간 그림이에요. 어느 정도 물량을 털었다 종가 라고 호가 볼 수 접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518원 부근 전후에서 일단 지지 받는다면, 이제 종가가 끝났네요. 지지 받으면 54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흐름을 기대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많이 상승하는 게 오버슈팅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은 565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이상은 뭔가의 이벤트성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영상 찍었었죠?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실제적으로 여기 69,000원 지지하는지 보시면 여기 지켜내고 하면 어디? 78,000원에서 84,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을 오늘 개별 뜨더니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고 나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변경되면서 주가를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뉴스 상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입장에 대해서 거짓말 의혹이네 어찌네 저찌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올려놨고 결국엔 다시 눌렀다. 결국엔 그냥 주가를 강하게 누르기 위해서 그동안 이 어거지로 누가 누른다 그랬죠. 5일선 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척 했다가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내는 거고 누군가는 털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으로는 요 안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 만들어낼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하게 밀었다라는 거죠. 결국 요 박스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를 오늘 그냥 하루 만에 확인을 했어요. 정말 악재가 터져서 이 그림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뭔가 나올 이슈가 있어서 미리 이렇게도 급한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랬든 저랬든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눌렀다. 단기적으로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누를 수 있는 자리 59,000원대죠.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개파락이 내일부터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64,000원 부근 64,000원에서 67,0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 위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버텨낼 거냐?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거냐? 횡보할 거냐? 횡보하지 못할 거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앞으로 행방이 달라진다. 횡보하는 그림만 만들어내더라도 차후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하락은 끝났고 이제 뭐하는 자리?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올라왔고 털어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내는 자리를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국 SNC 최근에 좀 바닥대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다른 여타 종목의 이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약해요. 대주주 물량이 나쁘진 않은데 시총이 좀 낮다라는 거고 시총이 낮은 잡주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붙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랬든 저랬든 장기적인 횡보했던 구간을 뚫어 올려놓고 뭐다?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은 6,5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박스권 혹은 상승하는 흐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 정도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미글로벌은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뭔가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을 한번 해주고 첫 번째 상을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대한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터졌고, 그러면 기존에 음봉이 나왔던 요 자리와 요 자리 몸통, 그리고 요 몸통의 중간값 정도가 되는 자리가 요런 흐름이거든요. 결국 이 종목은 요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위에서 지지받든 안에서 지지받든 흐름만 유지한다면 뭐다? 한 번 정도는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기존의 신고가 자리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은 21,500원. 요 자리 뚫어내는지 꼭 보세요. 요 자리 뚫어내면 23,000원까지 한 번은 더 간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요 윗꼬리에서도 박스를 만들어 놓고 중간값을 확인해 보면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1,5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애매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 눌리는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잡아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가는 놈만 계속 간다. 그 종목의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싶어요. 갈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대로템은 일단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BHI라는 원정 관련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종목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파동의 관점에서 1파가 나오고 2파, 3파의 흐름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거냐, 끝이 나고 4파의 조정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바탕 더 쏠 거냐, 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큰 흐름이 아직까지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뭐 하는 자리? 단기 저항대의 자리. 요 자리를 뚫어내면 어디까지? 1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종목은 뭐 해야 된다? 유지할 수 있는 자리는 유지해야 된다. 1,500원에서 10,000원대 요 자리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못하면 횡보 혹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엔 뭐 아니면 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월봉을 일단 갖다 놓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애매하다고. 그죠? 결국엔 위에서 찍어놓는 추세선을 뚫어 올리지 않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어거지로 민다라는 거죠. 그죠?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 그 기둥의 무너짐의 흐름은 57,000원대, 57,000원에서 7,500원 요 자리 부분을
뚫고 내려앉느냐, 앉지 않느냐를 꼭 체크하셔라. 요 자리 뚫어내면, 정말로 기둥 하나가 빠졌고, 밑으로 쳐밀고, 결국엔 쌍바닥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확인하겠구나. 우선적으로 무조건 확인할 거고, 무조건 확인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올라오더라도 그 자리가 또 6만원을 못 넘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버텨내야 된다. 이제 오늘 좀 많이 처음 밀었으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오늘 처음 밀었으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는 흐름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 주잖아요? 그럼 미리 팔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릴 확률이 장 높아요. 이랬든 종료되었습니다. 저랬든 솔직히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시장이 올라야만이 우리는 뭐한다?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주식 자체가. 왜? 공매도 치는 게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공매도 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돈 있는 애들만 공매도 치지. 우리는 시장이 올라야 우리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사지 않는 이상. 그죠?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와야 내가 아무리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에 매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야만이 떨어질 때보다 수익률이 못해도 0.1%라도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